밤사이 지구 반대편 경제 뉴스를 회사에 도착하기 전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의 해외 경제 뉴스 또 오혜경 시작합니다. 오늘도 밤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NBC 기사들 보시죠. 오늘도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CNBC는 다우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제대로 산타랠리를 탔음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25% 오른 36,488.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재는 S&P 지수에서도 있는데요. S&P도 전일 대비 0.14% 오르며 올해로서 70번째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첫 2거래일이 산타랠리로 불릴 만큼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테슬라 경쟁업체로 불리는 노스볼트가 올해 최초의 리튬이온 전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배터리 제작업체 노스볼트는 지난 6월 투자자들로부터 12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유럽의 배터리 제작업체인데요. 이번에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 유럽 내 기가팩토리에서 조립까지 마친 자체 생산 배터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생산을 시작했고 첫 번째 배터리 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노스볼트는 아직 6년도 채 안 된 신생 기업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 폭스바겐, 볼보 등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또 3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루키라고 하죠. 노스볼트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이 미국과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언젠가 유럽으로 주도권을 가져오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로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MW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최대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BMW의 CEO 올리버 집스는 내년에 인력을 최대 5%까지 늘려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BMW는 현재까지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해 1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열심히 점유율 상승에 힘썼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200만 대로 판매를 늘리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집스는 내년도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전망도 내놨는데요. 그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감안하면 반도체 부족은 1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중국에 세운 합작증권사 모던 스탠리 화신증권에 대한 지분율을 9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건 스탠리는 모건 스탠리 화신증권의 등록 자본을 17억 1천만 위안으로 늘리기 위해 6억 9,800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10%였던 화신증권의 지분이 5.94%로 희석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중국의 증권 규제 당국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를 가정한 거지만요.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또다시 출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비안은 대용량 배터리 맥스팩을 장착한 픽업 트럭과 SUV 차량의 인도 시점을 2023년으로 연기했는데요. 이달까지 북미 지역에서 7만 대가량의 사전 주문을 받았는데 이 중 20%가 해당 옵션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안의 일정 연기 소식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2020년 출시될 예정이었던 R1T 모델을 이듬해 9월로 연기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비안은 테슬라 대항마로 꼽히며 한때 시가총액이 1,400억 달러를 돌파해 전통 강자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단번에 뛰어넘기도 했지만 기술력 논란과 시장 악재가 겹쳐 난항을 걷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앞서 공언한 보유 주식 10% 매각에 근접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테슬라 주식 93만 4,990주 약 10억 2천만 달러어치를 추가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지금까지 총 1,560만 주를 매각해 165억 달러, 우리 돈 19조 4천억 원가량을 확보했는데요. 공언한 매각 물량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물량을 제외할 경우 총 1,700만 주에 달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까지 90% 넘게 처분해 이제 140만 주가 남은 셈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60만 주에 대한 스톡옵션 권리도 행사했는데요. 저널은 머스크가 지난달부터 2280만 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며 이따른 테슬라 지분 매각에도 보유 지분은 1억 7,050만 주에서 1억 7,700만 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어서 또 다른 머스크 기사도 살펴보시죠. 최근 머스크가 운영 중인 스페이스X가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에 직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건설 중이었던 중국 우주 정거장이 스페이스X의 위성과 거의 부딪힐 뻔했는데 스페이스X 측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 이미 스페이스X는 관련 업계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유럽 우주국 책임자 요세프 아슈바허가 머스크가 새로운 상업용 우주 경제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 즉 이대로 냅두면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을 다 차지한다. 머스크한테 먹힌다 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무슨 소리냐. 우주는 엄청나게 거대한 공간이고 인공위성은 매우 작다며 스타링크가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거죠. 주변의 아우성에도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앞으로도 스타링크 수만 개를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스트리밍 시장, 이 시장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의 상위 8개 미디어 그룹이 내년 콘텐츠 투자로 1,1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작년과 올해처럼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모으긴 힘들 것 같다는 판단하에 공격적인 투자를 내세운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지난 몇 분기 동안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위기가 찾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돈을 쏟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디즈니의 투자는 내년 35%에서 40%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넷플릭스와 비아콤 CBS, 폭스와 심지어 애플도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내년 170억 달러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블룸버그입니다. 오늘 새벽 외신들은 국내 기사를 인용한 삼성그룹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살짝 살펴보면 글로벌 제약업계 19위인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에 삼성그룹이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이 바이오젠 지분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 기사를 인용하며 바이오젠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한때 13%까지 오르며 큰 폭으로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막판 상승폭을 조금 내어주면서 9.46% 오른 258달러 선에서 마감했지만요. 블룸버그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2021년 두 번째로 큰 인수였던 매드라인의 거래를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암드 소식입니다. 암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CS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과 파트너,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 기술 회사들이 CES 불참을 선언했죠. 이대로라면 반쪽뿐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출근 전에는 또 오혜경, 다음에 만나요.